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감염의 위험에도 무릅쓰고 사명감으로 악전고투하며 환자와 함께하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듯이 북반구의 코로나19 대유행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확진 환자 대폭 증가로 인해 의료진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의 폐쇄나 휴진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장기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제는 의사와 사회 정치에 대한 다소 큰 담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의사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 의사 구속이 반복되고 있어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반드시 법 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원 동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개원협회는 진료 환경을 개선하여 의협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또 그리고 화상으로 몇 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다들 너무 반갑고요. 이제 자연인으로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상당히 마음이 편하지만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절에 이런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하는 건 참 좋더라고요. 김동수 회장님하고 임원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저를 많이 도와주신 선생님들께도 많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사실 20분이더라고요. 근데 시간 넘어가면 굉장히 싫죠. 뒤에 식사 시간도 있고 또 서민 교수님 또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데 제가 오래 하는 것도 그래서 그냥 간단히 빨리 마쳐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8년을 돌아보면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투쟁과 싸움이었고 여러분 미디어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한두 번 봤는데 그게 과장이 아니에요. 현실은 오히려 더 나쁘면 나빴지. 그게 정말 그 전쟁터인데 제가 여러 가지 아쉬운 것보다도 시원섭섭하지만 가장 아쉬운 거는 소신껏 좀 다 못했다.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눈치를 보면서 소신껏 못한 게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기회가 되면 이건 진짜 소신껏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누구의 눈치를 봤냐. 정치 국회의원이 사실 세 가지의 그 임무가 있죠. 정책, 법안을 써야 되는 것과 중앙당의 임무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거를 이제 빚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99% 당만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역에서만 돌아다니고 있고 법안도 안 쓰고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3분의 1씩 논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중앙당의 당론의 눈치를 봐야 되고 지역 주민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여러 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소신껏 못한 거가 그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사실 국회의원 처음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고 들어가는 사람 없거든요. 평생 거기서 맴돌던 사람 말고는 저 같은 사람 갑자기 이제 들어가서 뭐 하는 건지도 모르다가 근데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는데 국회법의 46조에 헌법 46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청렴의 의무, 두 번째가 국익 우선의 의무, 세 번째가 직권남용 금지의 의무. 근데 저는 아직도 지금 국회의원 하는 사람 중에 몇 %나 이 조항을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이거를 지키는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익 우선 이게 말이 쉽지 지역이 우선이고 자기가 우선이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된 지 이제 시작한 지 꼭 1년이 됐는데 저의 그 비전문가적인 예측으로는 최소한 1년은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ACBC라고 하잖아요. 그 AC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특히 의료계가 다른 직종보다도 이거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의료계가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 그런 준비를 하고 우리의 생존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사들이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아요. 좋은 일 참 많이 하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정말 착한 분도 많고 훌륭한 분도 많은데 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잖아요.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칭찬보다는 욕을 더 많이 듣고 그게 왜 그런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질시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의사들의 욕을 많이 할수록 자기 집 아이는 의대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미국을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미국에 집도 있고 아이들 다 보내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 이건희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저 배우자 빼놓고 다 바꾸라고. 정말 의료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꾸 의협 얘기를 하는 게 회장 선고도 있지만 의협이 사실은 유일한 공식 정부와의 그 소통 채널입니다. 다른 단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협하고만 얘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의협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저는 핵심이 국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편, 내 편 하는 표현이 좀 안 좋지만 국민이 뭐 사랑까지는 안 가요. 저는 국민 사랑은 안 해도 되지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존중받는 그런 단체, 그런 직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점점 더 악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거든요. 뭐 연애할 때 삼각관계가 아니라 이게 국민, 정부, 의료계 이 삼각관계거든요. 그럼 정치인은 어디를 보냐? 국민만 보죠. 우리는 어디를 보냐? 정부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죠. 정부와 정치권에. 그러면 정치권에서 볼 때 의료인은 약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 약자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인이나 정부에서 보면 의료인은 약자가 아니죠. 또 표가 많지가 않아요. 국민은 뭐냐? 국민의 약자고 표가 엄청 많거든요. 결국은 더 표거든요. 그 이렇게 잘못된 의료 정책의 피해는 결국은 국민한테 가는데 국민이 이거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알려줘야 되죠. 우리나라 국민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세계에서 가장 저는 1등 가는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도 좋고 머리도 좋고 교육 수준 높고 정말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열심히 바삐 24시간 일하는 국민 없죠. 근데 굉장히 감성적이고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IT에 강하고 빠르게 행동하고 목소리 내고 약점이 뭐냐? 냄비 근성과 이게 프로파간다에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리한 일이 많이 있는데 정치권은 국민만 봅니다. 국민이 표죠. 표라면은 영혼도 파는 게 정치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게 표, 선거제도,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지만 민주주의의 한계가 이게 표, 선거제도라는 게 그게 그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무슨 대안이랄까 제가 건의를 드린다 그러면 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의사가 많아야 돼요. 근데 저도 어쩌다 이제 2번을 갔지만 이게 로또 같은 거예요. 그리고 99%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과 노력 1%도 안 되지만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99%가 로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 가고 싶다고 다 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굉장히 다시 짜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그 보건복지는 2년뿐이 안 있었고 다른 여러 상임위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굉장히 저는 그게 좋은 경험이었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안위 위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진짜 의료 관련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냥 통과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을 너무나 여러 번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의사로서 여기 안 앉아 있었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소름 끼쳐요. 그럼 여태까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갔냐? 의사가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그러느라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여태까지 다 지냈거든요. 뭐 여태까지 어떻게 됐냐? 이래서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됐나? 정권이 이제 의료계가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들어서 지금 법조인이 너무 많거든요.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 뭐 드글드글드글드글해요. 거기 이제 들어가기가 훨씬 쉽죠. 로또 맞을 확률이 훨씬 높은데 의사들은 너무나 생뚱맞게 딴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의료인의 눈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위원회마다 다 의사들이 의료인이 한 사람씩은 있어서 이 잘못 가는 의료 정책을 막아야 된다. 잘못 가면은 그 뭐가 저 손해인가요? 국민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의원, 도의원도 필요하다. 그 지방자치를 잘 모르시는데 알 수가 없죠, 우리. 이거 저도 하나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 뭐 의사다 무슨 시의원, 도의원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도 좀 관심을 뒀으면 하는데 또 알고 보면 이 지방자치, 시의원, 도의원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보다 더 어려워요. 기득권 이게 현실의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정치권으로 많이 가야 된다.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만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사들이 전부 15만 명인가 16만 명인가 의사들이 전부 이런 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 표시를 하고 참여를 해야지 이게 개선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악법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 뭐 제가 다 읊을 필요가 없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아서 몇 개만 말씀드리면 공공의대는 아시지만 그런 법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인구 감소 지역에 선택적으로 의대를 만들자. 이런 법안이 있어요. 인구가 주는 동네에 의대를 유치해서 인구 좀 많게 하자. 뭐 친절한 의사법 아시죠? 의료 표준 용어 사용 강제하는 법, 의사 강제 동원법, 필수 의료 중단 금지법. 이거는 의료는 아니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검찰청 폐지법 진짜 법이 나왔거든요. 1가구 1주택법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다 누가 발의했는지 어느 당에 발의했는지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또 나쁜 제도도 너무 많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병실이 모자라니까 큰 종합병원에서 1% 병실을 내놔라. 안 내놓으면 병원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너무 기가 막히고 의사도 이제 신규 의사 시험 보게 하는 대신 니네들 그냥 맘대로 배치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기도 해요, 지금. 그래서 그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다 같은 말씀이에요. 목소리를 내자. 대국민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선정적으로 그 프로파간다가 그렇잖아요. 단순 반복 집요하게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서민 교수님의 사실 강의를 들으러 온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이제 서민 교수신데 그렇다고 서민 교수를 뭐 의협에 풀타임으로 이거 해달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협에 의사 인재를 키워야 돼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우리가 키워서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고. 저는 의협 회장 선거도 이제 김동수 회장님 나가신다지만 저는 이 얘기를 쭉 하고 다녀요. 의협이 회장이 바뀌어도 지금 조직을 다 바꾸지는 말아라. 상설로 바뀌지 않는 조직도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런 대국민 목소리를 내는 조직은 바꾸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부동산 한 방에 깬 사람 아시잖아요. 사무어묵, 뭐 진산 이런 사람들 얼마나 유용해요. 그 부동산 이걸 한 방에 깨잖아요. 이런 게 우리 의료계에 필요합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저는 이제 요새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신문을 열심히 보고 꼼꼼히 구석구석 다 보는데 광고를 보는데 꽤 재밌어요. 광고가 그 시대를 또 이제 잘 반영을 하거든요. 한의사 광고가 요즘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문사들이 어려우니까 좀 값을 내렸는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어쨌든 전면 광고가 나는데 제가 의사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제가 봐도 제가 당사자라면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치료를. 그렇게 말을 잘하고 따뜻한 마음이 그냥 푸근하게 눈높이 한창 낮춰서 너무너무 광고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사람들이 그거 안 가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욕할 게 아니라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예? 정말 우리가 국민을 걱정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COPD도 다 고철, 암 후유증도 다 고철, 난치병, 희귀 난치병, 뭐 오티즘도 다 고철, 허리 디스크는 물론이고 뭐 축농증, 만병통치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참 이런 걸 못하는구나. 그걸 보면 노벨상을 받아도 막 100개는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의사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면은 복지부에 한의사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이 의사들하고 달리 굉장히 충성심도 높고 자기 전문성이랑 프라이드랑 이런 게 굉장히 셉니다.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정치인은 표만 봐요. 근데 정치가 회장님 말씀했지만 정치하는 사람 미흡다고 정치에 관심을 안 두면 그 옛날에 누구 유명한 사람이 했잖아요. 옛날 철학가인가 사람이 정치를 안 하면은 우리가 관심을 안 두면은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거다. 그런 말 있죠. 시랍의 철학자인가 누군가 그런 말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거든요. 아이 뭐 지저분한 거 진흙탕에 들어가냐. 이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협이 지금 회비를 알고 보니까 한 50% 반만 낸다 그래요. 이게 정치인한테 정치는 움직여야 제도가 바뀌고 악법이 안 나오는데 정치는 표만 보거든요. 표는 뭐냐? 머릿수예요. 이거 대선 때 가보면 알아요. 대선 때 각종 행사를 가면은 얼마나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인 데에는 모든 정치인, 모든 후보들이 다 와요. 몇 명 안 모이는 데는 아무도 안 오거든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협이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100%다 회비 내고 다 뭉쳐서 정치인의 압력 단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또 제안은 이제 회장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반이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10년 동안 회비 안 내는 10년째 내고 투표권 가져라. 그거 영원히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 낮춰서 1년이나 2년으로 이거 뭐 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모든 후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회비를 1년이나 2년에 조금만 내도 투표권을 줘서 앞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거 뭐 몇 년치 되면 몇백만 원 되잖아요.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걸 하나 건의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